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전고점을 뚫은 이 라인, 이 가격이 향후에 가격 조정을 받게 되면 지지선이 된다는 겁니다. 이 라인, 이 가격이 지지선이 돼서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간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보면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되었든 주식이 되었든 그 매수를 하는 그 타이밍에 돈을 벌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를 들어 주식을 예를 든다면, 주식이 보통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한 10,000원짜리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7,000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를 하는 시점에 3,000원을 벌면서 매수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싸게 사야 된다는 겁니다. 싸게 사면서 시작을 해야 그게 돈을 버는 거다. 뭐 이렇게 그 책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린이를 위한 5번째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뭐 주린이 분들이 보통 뭐 유명 유튜버나 뭐 전문가들이 뭐 주식 종목 추천을 해주면 이 종목을 바로 사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뭐 차트라든가 아니면 뭐 현재 PER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보시고 결정을 할 텐데요. 그 중에 하나인 만약에 뭐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언제 다시 뭐 매수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을 한번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종목인 네이버 종목의 차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600일 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래량도 많이 일단 참고를 합니다. 거래량 이렇게 그 좀 많이 터진, 보시면 이때 다른 때보다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죠?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 시점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보면 특히 이런 저점에서 이런 그 코로나 때 저점을 통과해서 쭉 올라왔을 때 이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뭐냐면, 이날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날 어떤 많이 사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판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때 어떤 그 봉 차트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날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눈여겨볼 게 또 뭐냐면, 이 전 고점 이렇게 그 뚫지 못하고 있다가 횡보하다가 이때 이 전 고점을 뚫잖아요. 그죠? 뚫을 때 이 거래량도 같이 실리면서 이렇게 뚫게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이 이때도 들어올 수 있었고 이때도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특히 그 전고점을 뚫는 이런 위치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매수라든가 매도 타이밍의 정확한 어떤 그 포인트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고점을 이렇게 강하게 뚫었을 때, 물론 이제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되었든 뭐 슈퍼개미가 되었든 많은 돈이 몰리면서 이 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보시면 뚫고 전고점을 뚫으면 대부분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물론 100%는 없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전고점 뚫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의외로. 이렇게 뚫고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이렇게 받게 되면 대체로 이 전고점 부분이 지지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 뚫고 지나간 이 자리가 지지선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 수많은 그 기관들이나 뭐 외국인들이나 그런 돈이 세력들이 들어왔을 텐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돈을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내려간다고 하면 자기네가 돈을 잃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지지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또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이런 라인에서는 저희가 만약에 이 종목을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지선까지 내려왔을 때 사는 게 좋죠. 근데 이런 지지 라인은 이 저점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고점에서도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고점도 지금 보시면 여기도 전고점을 뚫은 거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실리면서 뚫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때 전고점을 뚫었다고 해가지고 매수하고 만약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고 하면 50% 빠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고점을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디 저점에서 뚫렸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뚫었는지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고점에서는 사지 말라. 매수하지 마라. 물론 더 갈 수도 있죠. 이렇게 쭉쭉쭉 더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한번 물리게 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주린이 분들이 이렇게 손해보고 팔 수 있는 그런 또 그런 마인드도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저점에서 전고점을 뚫었을 때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한 다음에 전고점을 뚫는 이런 자리, 그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 시점, 그죠? 이 시점 부분까지 내려와서 지금 이때 들어갔던 이 세력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꼭 그렇진 않겠지만 모든 어떤 투자자들이 뭐 외국인이 됐든 기관 투자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어느 정도 주식을 한 사람들은 나같이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전고점을 뚫은 이런 포인트가 항상 보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특히 저점일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저점에서 거래량이 실리고 터닝 했을 때는 나중에 이 라인이 이 가격대가 지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지지를 해주고 지금 다시 상승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고요. 다시 또 내려와서 또 여기 또 지지선까지 내려오겠죠. 그래서 또 여기서 또 피터지게 싸우겠죠. 파는 공매도 세력도 있을 거고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피터지게 싸우다가 뭐 그때 어떤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뭐 어떤 그런 환경에 따라서 만약에 매수한 사람이 이기면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매도한 사람이 이기면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여기서 산다고 하면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는 시점은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부분, 이 라인 부분. 그리고 물론 이게 지나간 히스토리긴 하지만 원래는 여기 라인, 이 라인 28만원대 라인에서 원래는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또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긴 했지만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서도 전고점을 뚫은 이 지점이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횡보를 한다는 거는 여기서 계속 피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더 떨어져서 지금 이런 거지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산다 그러면 이 라인에서 한번 분할 매수를 해줘. 그래서 분할 매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눠서 이때도 사고 이때 사서 만약에 올라가면 뭐 일부 팔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 뭐 그냥 보유해도 되는 거고요. 떨어지면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거래량 터진 이 시점 지금 여기 횡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매수를 해줘야 되는 시점이에요. 만약 이 종목을 산다면 네이버를 물론 더 떨어질 수 있죠. 더 떨어지면 그 다음은 어디냐? 그 다음은
지금 이 전에도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전고점인 여기 부분에서 또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바닥은 이 최저점. 물론 여기까지는 안 놓는다고 가정을 하겠지만 그건 모르는 거죠. 이 정도 라인에서 한 번 더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지지 라인에서 한 번씩은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분할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 월봉인데요. 월봉 같은 경우 보시면 물론 이렇게 이평선을 가지고 그죠? 지금 이게 60월선이죠. 60월선. 이런 이평선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매수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월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 이 전고점을 뚫은 이 시점이 언제냐면 지금 이 라인이죠. 그죠? 이 라인을 뚫고 계속 상승하다가 지금 계속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네이버가 더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오면 꼭 사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120 월선하고도 좀 겹칠 것 같은데요. 딱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제가 말씀드렸던 전고점을 뚫은 이 라인. 근데 이거는 월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죠. 그죠? 일봉보다는 월봉이 아무래도 더 더 확실한 어떤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면 그러니까 거의 뭐 18만 얼마죠. 18만 5천 원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거는 정말 매수를 해야 되는 진정한 타이밍이다. 왜냐?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이 전고점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은 이 시점이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월봉은 정말 확실한 지지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특히나 이 120 월선까지 지금 같이 겹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뭐 지금 이렇게 상승하지만 또 시장이라는 게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더 떨어져서 만약에 이 밑에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120 월선에 이 전고점인 이 전저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저점인 이 라인이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이때는 좀 비중을 실어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유명한 증권맨이든 뭐 슈퍼겜이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뭐 매수 추천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차트를 봤는데 이 차트 현재 가격이 상단에 있다. 그러면 일단 그런 종목은 일단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그 수천 종목 중에 굳이 현재 가격이 비싼 종목을 굳이 살까?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 지금 가격이 이렇게 뭐 반토막이 난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지금 현재 비싼 가격을 주고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주린이 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훌륭한 분이 추천을 하더라도 가격이 비싼 거는 사지 마시고 만약에 정말 사고 싶으면 조금만 사세요.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0.1%만 사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내가 사면 반드시 떨어진다. 진리입니다. 진리. 반드시 떨어지기 때문에 산 다음에 한 번 더 뭐 10% 정도 더 빠지면 또 추가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일부 0.1%만 매수하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가급적이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주식을 일단 해야 되고요. 거래량이 많이 터진 날을 좀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래량하고 가격인데요. 솔직히 거래량은 속이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일단 거래량이 많이 터진 그런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도록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특히 경험이 없으시거나 이제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절대 한 번에 많이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좀 더 좀 많은 경험이 쌓일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 옵니다. 뭐 종목들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매수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 종목이 현재 뭐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는지, 현재 PER이 어느 정도 되는지, PBR이 어느 정도 되는지, 특히 중요한 뭐 배당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결정을 내려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죠. 특히 그렇게 다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분할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왔던 그런 내용처럼 매수하는 시점에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좀 현명한 투자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